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노년기 남성이 피해야 할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놀라셨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면역체계도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성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남성들은 건강, 재정,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노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7가지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실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노년 남성들이 몸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는 종종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의 첫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경험한 남성이 3년에서 5년 내에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 일반 남성보다 50% 더 높다고 합니다.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관계 중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결코 무시해선 안 될 심각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 의하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정기능에 관한 고민도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발기부전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이습관 개선과 금연, 적절한 음주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 주의하세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당뇨병약 등 많은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외로움 때문에 서두르는 관계 결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많은 노년 남성들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구 때문에 중요한 판단력을 잃는 것입니다. 만남의 앱에서 시작된 대화는 달콤했습니다. 67세였던 김 선생님은 프로필에 40대라고 적힌 여성과 온라인으로 몇 주간 대화를 나눈 후 드디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2달 후 그는 급한 수술비와 사업 자금을 위해 3천만 원을 송금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을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속임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구와 외로움이 결합되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데이팅 사기의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피해 사례의 70% 이상이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과 지인들의 비웃음이나 질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받을 때는 경고음이 울려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성관계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성병 감염률이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임신 걱정이냐며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70대 초반의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성관계 후 갑자기 심한 통증과 발진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성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약화된 면역체계 때문에 치료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건강한 의심을 유지하세요. 화상통화를 통해 상대방이 프로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며 개인정보와 재정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안전한 성관계는 필수입니다. 콘돔 사용은 성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 재정, 그리고 감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성기능 향상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방법과 약물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만 열어보면 남성 기능 회복 젊음을 되찾는 비법이라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65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72세 박 사장님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천연 남성 건강보조제를 복용한 후 심각한 저혈압과 실신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 보조제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7대나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었고 그가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상호작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용량과 지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알로는 효과가 없어서 2알을 먹었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자가 용량 조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닌 강력한 약물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노년 남성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리적 의존성도 큰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성기능을 되찾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점차 약 없이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있는 성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성기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세요. 성기능 저하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둘째,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은 약물 없이도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성관계의 형태와 방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맞는 친밀감의 표현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기능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 본질을 기억한다면 노년기의 성생활도 여전히 만족스럽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약물이 아닌 전체적인 건강관리와 파트너와의 진정한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에 관한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니 대화할 사람도 줄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더군요. 특히 성생활에 관한 고민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다들 웃을 것 같았거든요. 이는 65세 남성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은 32% 높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보다 더 큰 사망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노년 남성들은 성기능 저하, 성욕 변화, 성생활에 대한 고민을 주변인과 나누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침묵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거나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소통 부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오랜 부부들이 서로의 성적 욕구나 변화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게 되고 이는 서로의 오해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 교수는 노년기 성생활 문제의 절반 이상은 솔직한 대화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런 대화 자체를 회피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성적 대화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그리고 파트너와 사별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특히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의 교류는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 기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요즘 어떤 스킨십이 좋은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상담사, 부부상담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의와의 상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병원에서 노년층의 성건강을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화상통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배워보세요. 사회적 고립은 선택이 아닌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침묵과 고립을 깨고 건강한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에 얽매여 자신의 욕구와 행복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77세의 새로운 여성을 만났을 때 주변의 반응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일하고 했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근거렸죠.
그래서 1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최근 국립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42%가 성적 욕구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망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비율은 58%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노인은 성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성생활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은 노년 남성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의학과 정 박사는 많은 노년 남성들이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 품위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노년 남성들은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노년 남성들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성적 욕망 때문이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68세 오 씨는 자신보다 15살 어린 여성과 교제할 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그녀와 진정으로 마음이 맞고 대화가 즐거웠는데 주변에서는 저 나이에 무슨 바람이 났냐는 시선으로 보더군요. 그 여성에게도 재산 노리고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런 타인의 시선과 자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년기에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임을 인식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보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인생이 제한적인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가족 특히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들의 우려나 걱정도 경청해야 합니다. 장호 이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같은 세대의 동료들과 교류하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사나 노년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는 사회적 압력과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자유와 자기 실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성관계에서 육체적인 측면만 중시하고 감정적 연결과 친밀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들썩이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끔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만 커졌어요. 그저 기계적인 관계일 뿐 진정한 만족감은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성적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진정한 교감이었습니다. 이는 69세 윤 씨의 고백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성적 욕구를 단순히 육체적 충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성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성만족도 조사에서 육체적 만족보다 감정적 친밀감이 전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73%가 성관계에서 파트너와의 교감과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년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성기능에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시절과 동일한 성적 경험을 추구하다 보면 좌절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의학 전문가 이 교수는 노년기 성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성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젊은 시절의 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 자책하거나 성생활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성적 표현과 만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한 파트너가 있는 경우 젊은 시절과 같은 정열적인 성관계보다는 부드러운 스킨십, 포옹, 손잡기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75세 정 씨는 5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성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아내와 함께 샤워하고 마사지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 속에서 찾는 친밀감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감정적 연결과 친밀감을 중시한 성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에 대한 시각을 넓히세요. 성생활은 단순한 성교 행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접촉과 교감을 포함합니다. 포옹, 키스, 손잡기, 마사지 등 다양한 친밀함의 표현을 즐기세요. 둘째, 파트너와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서로의 욕구와 선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새로운 친밀감의 표현 방식을 탐색해보세요. 셋째, 성관계를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세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 없이 서로의 교감과 즐거움에 집중할 때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상에서의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식사 준비하기, 산책하기, 영화 보기 등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의 교감이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세요.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성적 표현 방식과 리듬을 찾아보세요.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더 깊은 정서적 연결과 친밀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생활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성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운동을 시작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고 발기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그제서야 성생활이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71세 강 씨의 경험담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성생활 개선을 위해 약물에만 의존하거나 특정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은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내한비뇨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38% 낮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성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위주의 지중해 식식단을 따르는 노년 남성들이 성기능 장애를 덜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성기능 장애의 위험이 2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은퇴 후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우울감은 성욕 감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수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많은 약물이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골반 근육 강화를 위한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고지방, 고염분 식품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정의는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취침 시간, 편안한 수면 환경, 취침 전 스크린 사용 제한 등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정신 건강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인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 등을 배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 가능성을 논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혈관 질환, 당뇨, 호르몬 불균형 등은 성기능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독립된 신체 기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의 한 표현입니다. 노년기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남성이 피해야 할 7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는 성생활의 종말이 아닌 변화와 적응의 시기입니다.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성적 표현과 친밀감을 탐색하며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노년의 성생활은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 친밀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남성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솔직한 대화 그리고 자신과 파트너의 욕구에 대한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이 노년의 성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마세요. 노년기의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